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철 변호사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가 나오면서 국민의힘을 누가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 아까도 잠깐 제가 동영상에서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국민의힘은 최서원마저도 이거 뭐냐, 정말 기회주의 정당, 웰빙 정당,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보수의 미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동훈이가 나올 것이다, 한동훈이가 나오면 한동훈이가 100% 이긴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걔 이준석이가 한동훈 죽이기에 나섰다, 그러니까 한동훈을 당대표 나오게 만들어 가지고 시궁창에 밀어넣으려고 하는 거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사실상 한동훈이 나온다 해도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심 50%, 민심 50%,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사실은 당심을 조금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일단 반반으로 한다 하더라도, 자, 그럼 당심 50%에서 한동훈이가 표를 얻어야 되는데 사실 얻을 데가 없어요. 지금 나오는 얘기와 그 다음에 지금 정치평론가들의 얘기, 그 다음에 또 지금 기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한동훈을 지금 아직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가진 강남 어쩌고 그 서울법대 귀족적 이미지 등등등 예쁘다 등등, 그걸로 아직도 한동훈을 빨고 있는 일부 아줌마들, 좀 한동훈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끼려고 하는 일부 좀 부유층이라든가 그런 쪽 아줌마들밖에 남은 게 없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한동훈은 다 손절했다, 이미. 워낙 배신자 이미지가 강하고, 지금 한동훈에서 촉발된 윤석열의 파면, 그 다음에 지금 특검, 이런 것들이 또 김건희 여사 지금 저렇게 병원에 입원하고 아프고, 윤석열 대통령 지금 특검 불러다녀야 되고, 이렇게 되면 누가 한동훈을 뽑아주겠느냐. 지금 제대로 정신 박힌 국민의힘 보수주의자라면. 그래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표가 거의 없다. 근데 이제 그럼 역선택을 기대해야 되는데, 역선택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마당에 이제는 더 이상 민주당 애들이 한동훈을 밀어줄 이유가 없다. 아니, 그때는 한동훈을 갖다가 밀어줘 가지고 윤석열하고 싸움 시키려고, 그래가 이간질 하려고 한동훈을 밀어줬지만, 지금 역선택을 해가지고서 한동훈을 밀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한동훈이 저거 시켜주면 저것도 골치 아픈 놈인데, 저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역선택표도 기대할 수 없다. 이제 한동훈은 절대로 당대표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간다 하더라도 되지 않는다는 게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된다 하더라도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1년도 안 남았죠. 그러면 1년도 안 남은 이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나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과연 국민의힘이 얼마나 이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 지금은 그래도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그때 당선되고 바로 지방자치 지방 선거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국민의힘이 좀 더 많이 얻었죠. 그런데 지금 다시 하면 이거는 불보듯 뻔하다. 심지어 PK도 지금 민주당에서 여기를 석권하겠다고 벌써부터 지금 PK를 잡겠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TK만 고립시키고 PK를 민주당 아성으로 만들겠다. 지금 부산시장을 먹겠다는 거예요. 경남지사도 쟤들 경북 대구 빼놓고는 경남지사 부산시장까지도 먹겠다. 김경수가 경남지사 했잖아요. 또 오거돈이가 부산시장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번에 부산 지역하고 부울경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석권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벌써부터 거기 공을 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충청권도 지금은 김태흠이라든지 김용환이라든지 지금 국민의힘에서 잡고 있지만, 여기 수성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지방선거에서 대패할 텐데, 지금으로 간다면 그러면 한동훈이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설사 된다 하더라도 되기도 어렵겠지만 뭘 하느냐. 자, 그래서 이준석이가 자꾸 한동훈이가 나갈 것이다, 나가면 100% 이긴다 라고 하는 거는 이준석의 한동훈 죽이기다. 한동훈을 갖다가 당대표로 밀어 넣어가지고 당대표 나갔다가 정말 개 박살나면 그걸로 정치생명 끝나는 거고, 설사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한동훈이가 무슨 힘을 쓸 수 있겠느냐 지금. 그리고 조금 있으면 바로 지방선거인데, 지방선거에서 패하면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날 수밖에 없는데, 그럼 한동훈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준석이가 일부러 한동훈을 나가라고 부추기는 거다. 또 하나는 이게 이준석이가 왜 그러느냐, 이 고도의 실수다. 한동훈을 나가라 그러면 오히려 못 나간다. 나가지 말라 그러면 나가지만, 나가라 그러면 이거 무슨 함정인가? 라고 못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한동훈이는 못 나가도 죽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동훈이가 정치 생명을 이어가는 방법은 지금은 나가도 죽고 못 나가도 죽고, 물론 이제 보궐선거 같은 거 나가가지고서 이제 뭐 당선이 되는 건데, 한동훈이를 누가 공천해 주겠냐,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국힘에서 뭐 그렇다 그래서 지금 누가 지금 뭐 원내대표는 친윤계고 송원석이고, 그 다음에 한동훈이가 안 나갈 때 누가 당대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안철수가 되든 뭐 예를 들어서 나경원이 되든 뭐 김문수도 지금 뭐 안 나갈 것 같은데, 누가 되든 간에 한동훈이를 공천을 누가 해주겠느냐. 해준다면 어디 해줄 거냐, 뻔하다. 개양해 줄 거다. 개양이 폈잖아요. 이재명이가 지금 국회의원 그만둬가지고 폈잖아요. 그럼 개양으로 가라, 너 그렇게 얘기할 거다. 물론 이제 원희룡이가 있으니까 원희룡이가 뭐 거기 다시 뭐 보궐선거 나가는 방법도 있지만, 오히려 한동훈이 보고 네가 나가서 그러면 탄원을 해와라 이렇게 한다면 개항에 나가서 이길 수 있겠느냐. 걔가 못 이긴다. 그러니까 결국은 만만한 데 가는 게 아니라 좀 힘든 데 가야 되는데, 제2의 황교안을 만들려는 거다. 황교안이 그때 종로 나갔다가 그냥 완전히 박살나는 바람에 정치생명 끝난 거 아닙니까 그때. 종로가 원래 그렇게 만만치 않은 곳인데 일하기라고 붙었다 끝났잖아요 그때.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동훈은 정치 생명이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사실상 끝났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일각의 시선이에요. 제가 살아나는 방법은 그야말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지금 용서를 받는 일인데, 그건 뭐 도대체 불가능한 거고, 더군다나 오히려 한동훈이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금 쟤들이 수사를 그거 있죠, 고발사주, 손준성 그 고발사주 의혹 있지 않습니까? 기무 어쩌하는 거, 거기에 사실은 쟤들은 한동훈도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됐다고 보는 거 아니야. 그거를 다시 수사를 하겠다라고 지금 겨루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한동훈도 단계 게시판 이거 다 고발돼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고발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어차피 정치 생명이 사실상 끝난 거다. 그리고 배신을 때려도 가장 나쁜 형태의 배신을 때렸기 때문에 사실상 살아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준석이가 계속해서 한동훈이 나올 거다, 나오면 이긴다라고 하는 거는 이준석의 한동훈 죽이기 작전이다. 그럼 이준석은 뭐로 한동훈을 죽이려고 그러는가? 지가 무슨 도움이 돼서? 그렇지 않다. 이준석이는 제3당으로 나가보니까 이게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옛날에도 지가 바른당, 뭐 바른미래당 해보면서 느꼈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뼈저리 느끼면서 자기가 지금 국힘으로 들어가서 보수의 주류가 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지금 뭐 젊은 나이에 한번 나가봤으니까 다음 나가면 또 되겠지. 그건 웃기는 얘기다. 그거는 그런다고 한번 나갔다고 다음에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주류가 됐을 때 얘기지. 지금 비주류로 있기는 안 된다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준석이는 어떻게든 지금 국힘으로 들어와가지고 다시 한번 여기서 비벼보려고 하는데, 가장 큰 적이 한동훈이기 때문에 한동훈을 이번에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국힘이 이제 뭔가 또 이준석한테 손을 내미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어쨌든 의석 한 석이 있으니까, 또 세석이 있으니까 개혁신당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자기가 이 당을 한번 다시 먹어보려고 하는 거다. 근데 이준석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김문수는 오히려 자기의 적이 아닌 것 같은데, 한동훈은 분명히 자기의 적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을 그래야만 자기가 보수 이쪽에서 터줏대감 맹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준석이는 한동훈을 슬슬 이렇게 뒤를 긁는 겁니다. 근데 한동훈이가 또 죽을지 모르고 분명히 또 덥석 물을 거라는 생각 많습니다. 지금 한동훈이는 당대표 뭐 또 나온다고, 이 관종의 특성은요, 가만히 있질 못해요. 선거마다 다 나갑니다. 이 관종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한동훈은 뭐 여러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한동훈의 미래를 얘기합니다만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세수를 세 부대에 담는 거지, 한 번의 기회가 있는 거지, 흘러간 물이 다시 두 번 다시 돌아와가지고서 물레방아를 돌릴 수는 없는 거예요. 걔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장관을 세워줬을 때 그때 기똥찬 기회를 잡은 거고, 그때 이제 법무장관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대위원장 하려면 그거 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탈회시키지 말고 보조를 잘 맞춰서 자기 역량을 좀만 보여줬더라면 기회가 있었죠. 이재명이 당선될 수는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만 끝내면 이재명은 절대로 당선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민주당은 434억을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거는 해체되는 거였다고. 그런데 결국은 이런 사태를 만든 사람이 한동훈이고 그 업보를 이제 지금부터 처절하게 질 수밖에 없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준석이가 한동훈을 자꾸 띄우는 이유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준석이도 한동훈도 두 놈 다 결국 우리 자유보수파에서는 제거해야 될 잡초죠. 강기철 TV입니다.